차트 매매는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네. 지워라. 어느 정도 매도할 때 네. 타이밍 잡는 기법으로 활용하고 어중간하게 공부하면 안 되고 네. 확실하게 공부해가지고 나만의 기법을 빨리 정립을 해라.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의 차트 투자편입니다. 이게 이평선이라는 거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딱 5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거는 5일간의 종가를 다 합쳐서 5로 나눈 거를 그 점을 해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연결한 선을 네. 이동 평균선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날 되면은 전날 하루 전날 빠지고 하루 전날 빠지고 2, 3, 4, 5, 6일 돼가지고 돼서 5로 나눠서 선을 그은 거를 5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고요. 네. 총 거래 일수 그다음에 종가 합계를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20일이면 20일, 그쵸. 3일이면 3일, 3일. 60일이면 60일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단기 추세는 3일, 5일, 10일 이동평균선이 있고 중기 추세는 20일, 60일. 60일. 장기 추세는 120일, 200일, 240일 뭐 크게 보시면 480일까지도 보고요. 단기 심리선이라고 하고요. 네. 단기 20일선은 금리선이라고도 하고 생명선이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세력들이 안 깨는 선이 21선이에요. 21선. 21선. 60일선은 수급선이라고 하고요. 수급선. 그리고 보통 이게 뭐 네. 6개월 60일이라는 게 주로 이제 수급선이라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네. 보시고요. 그 다음에 120일선은 경기선이라고 하죠. 왜 6개월선이라고 경기선이라고 하냐면 6개월이 보통 선행을 하거든요. 종목들이 선행을 하다 보니까 120일 정도 기준으로 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120일선, 뭐 240일선까지도 보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매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주로 장기 이평선을 주로 보고요. 장기 이평선. 그리고 보통 트레이더들은 뭐 5일, 3일 네. 분봉들을 많이 보고요. 네. 그리고 뭐 약간 스윙이나 좀 중장기로 하는 분은 20일, 60일선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5일인데 왜 일주일이냐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제 장이 열리는 날 네. 그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20일이 한 달은 30일인데 장이 열리는 건 보통 20일이니까 네. 요걸 이제 20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네. 이게 주식이라는 게 앙드레코스 톨라니가 얘기했죠. 뭐 주식과 강아지처럼 네. 주식 강아지가 꼭 집에 갈 때 되면 주인한테 따라온다는 거죠. 네. 이것도 똑같아요. 네. 자꾸 회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멀어지면은. 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단기 이평선을 주로 타고 움직이는 거죠. 네. 이렇게 타고 움직이는 건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승을 할 때는 같이 딱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단기 추세로 볼 때는 5일선, 5일 이동평균선은 주로 이제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5일 이동평균선 타고 이렇게 움직이고 5일 이동평균선이 깨졌을 때는 이렇게 줄줄 떨어지고 네. 다시 또 5일 이동평균선을 상승할 때는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아주 짧은 세력들을 먹기 위한 사람들은 5일 이동평균선을 보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좀 더 길게 보시는 분은 20일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보면은 요거는 이제 주로 20일선 타고 가는 거죠. 네. 포스코 21선 타고 쭉 21선을 주로 안 깹니다. 안 깨고 이렇게 올라가고 요거는 이제 60일선을 해놓은 거죠. 60일선 기준으로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못 올라가는 거죠. 61선만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네. 61선은 지지받고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1선이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는 못 뚫고 내려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배열이라는 건데 정배열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네, 들어봤죠. 그게 뭐냐면 차트가 이게 네. 관상이 이쁘다는 거는 네. 정배열일 때가 가장 좋습니다. 역배열일 때는 사실은 차트를 역배열일 때는 떨어지려는 경향이 강하고요. 그렇죠. 관상이 좋은 것들은 이제 정배열일 때는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 좀 수렴하고 좀 배열이 정배열로 갇혔을 때는 네. 이렇게 상승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배열로 상승을 하고 나서부터 쭉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럼 카카오 얘기 나왔으니까 네네. 지금 향후 카카오에는 차트만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아까 윗꼬리 조심하라고 말했죠. 네. 그래서 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보면 이게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많죠. 터졌죠. 터졌어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랐죠. 아주 어떻게 보면 위험한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회사가 계속 그래도 이 카카오는 우상향하는 기업, 실적이 우상향하는 그쵸, 기업이기 그쵸. 때문에 결국 또 수렴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좀 내가 봐서는 좀 기다려줘야 된다. 때를 최근에 실적 대비 제가 봐서는 너무 많이 올랐다.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다시 수렴 기간까지는 뭐 이평선도 좀 수렴해. 이평선도 많이 벌어졌죠. 네네. 많이 벌어졌었고 캔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네. 단기간은 악재다. 근데 이거는 주가가 이제 이 거래량이 터졌는 게 네. 이 카카오 액면 분할 때문에 터졌잖아요. 그렇죠. 요럴 때는 좀 약간 예외적인 거일 수도 있지 않나요? 예외라기보다는 이걸 네. 노리고 샀던 사람들은 이날 또 다 파는 거예요. 기존에 스마트한 사람들은 액면분할 노리고 이전에부터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액면분할 이슈로 이만큼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이 이슈가 사실 뭐 실적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그 전에부터 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액면 분할 때문에 사는 이슈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 기간 조정이든 행보 조정이든 네.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이 카카를 보면 예. 이게 작년 코로나 때 지금 현재 뭐 액면 분할된 가격으로 했을 때는 25,000원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13만까지 갔잖아요. 네. 6배가 오른 거잖아요. 네, 네. 사실 시장은 한 2배보다 조금 더 올랐잖아요. 네, 네. 한마디로 몇 배를 더 번 건데 그렇죠.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많은 분들이 이제 종목을 막 찾잖아요. 네, 네. 그게 막 찾아서 샀는데 문제는 조금 오르고 한 다음에 이제 팔아요. 요즘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은 많은 종목을 찾는 게 중요가 아니라 적은 종목을 찾더라도 그 종목이 얼마나 좀 잘 버티고 들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들고, 예를 들면 자기가 한 종목밖에 못 찾아서 카카오를. 네, 네. 근데 계속 버틴 거야. 네, 네. 그러면 600%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산이 막 1억이면 맞아요. 6억이 된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굳이 다른 종목 막 찾아가지고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차트는 네. 제가 어느 정도 다 익히고 네. 사실은 잊어버려야 돼요. 일단 회사 가치가 회사가 좋은 것들은 그냥 그렇게 차트에 연연하지 말고 가져가야 돼요. 차트 보다가 좋은 종목 놓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아까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아까 네. 음봉이 나오고 그걸 결국은 뚫으면서 네. 차트만 봐서는 팔았어야 되는데 그걸 뚫으면서 결국은 또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 아까 대량거래 음봉이 나오고 차트만 봐서는. 네. 그러나 그걸 또 위로 올라서면서 결국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회사만 봐서 투자를 했으면 괜찮은데 차트 보고 했으면 여기서 다 뺏긴 거죠. 그래서 사실은 꼭 이게 차트는 머릿속에 다 넣어놨다가 회사의 가치와 기본적인 분석을 이렇게 기본으로 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차티스트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잭시 리버모, 아저씨 뭐 윌리엄 오닐, 알렉산더 엘더라고 네. 그런 분들도 차티스트인데 다 가치 투자를 다 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를 넣어놓고 차트를 대입을 한 거지 그 사람들이 차티스트라고 해서 차트만 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가치 그렇죠. 분석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만 할 필요는 없죠, 굳이. 네, 네. 그래서 차티스트들도 유명한 대가들은 네. 가치 투자를 같이 겸행을 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가 깨졌다고 해도 이런 네. 이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장기 성장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했다면 그냥 제 같은 거는 뭐 사람들 일부만 대응하고 네.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너무 의식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알고는 하자. 네, 알고 하면 하죠. 매매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조금 뭐 예를 들면 뭐 대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차트에 뭐 아까 윗골이 나오면 조금 팔았다가 다시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삼성전자도 또 최근에 아까 보면 네. 똑같아요. 윗골이 거래가 엄청 터졌잖아요. 네. 그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주가가 많이 오르고 윗꼬리가 이렇게 터지고 뭐 도지역 나오고 다시 몸몽이 나오고 예를 뭐 차트 캔들창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몇 가지 나왔어요. 근데 대신 이제 그게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든 네. 기간이든. 그래서 이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배열이 이제 이렇게 정배일 때 상승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역배일 때 하락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신라진 것도 역배열이 되고 나서 다 깨지잖아요.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여기서 역배열이라는 거는 이평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을 때 역배열이 그렇죠. 보면 21선 위에 61선, 121선 위에 241선, 네. 182선 이런 식으로 배열이 이제 거꾸로 돼 있을 때를 네.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보면 주가가 보면은 세력에 따라 다 틀린데 네. 뭐 5일선 타고 가는 종목 있고 21선 타고 가는 종목, 60일선 타고 가는 종목 다 틀려요. 네. 거기 회사의 실적과 성장성과 네. 이런 거에 따라서 11선 타고 가는 기업들도 있고 21선 타고 가는 기업도 있고 60일선 타고 가는 기업도 네.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21선 깨지면 좀 위험하게 보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21선 깼을 때를 팔고 네. 그래서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우량주의 경우에는 정배일일 때 이렇게 계속 꾸준히 가져가는 게 좋아요. 역배열이 되기 전까지는 꾸준히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아까 삼성전자나 현대차, 아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배열 구간이니까 뭐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것도 CGN 같은 것도 이렇게 정배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계속 이렇게 이익이 벌어질 때까지는 계속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61선이 121선이 이렇게 하향 일탁할 때가 있어요. 네, 파란색 선이 이렇게 주황색 선은 하향 일탁할 때 네. 이럴 때는 오히려 매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변평균선이라는 게 자꾸 다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주가가. 예, 주가가. 결국은 수렴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은 결국은 많이 떨어지고 나니까 결국은 이렇게 주가가 이평선이 떨어지든 주가가 올라오든 네. 수렴합니다. 이것도 또 많이 벌어졌으니까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가 올라올래, 내가 내려갈까. 그렇게 기다리고. 그래서 이거는 뭐 교차 기법인데 예를 들면 아까 데드크로스라는 거죠. 네. 데드크로스 61선, 121선 이렇게 하향이 파는 걸 데드크로스라고 그러고 반대로 상향 돌파를 하는 걸 골든크로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상향 돌파하는 걸 골든크로스. 이거는 이제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하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5일선이 하향 돌파하는 거를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일단 이동평균선은 네. 하나의 오류가 있어요.
무슨 오류? 오류가 있는 게 사람들이 보면 뭐 21선 붙었을 때 사라, 매수해라, 곧 5일선 붙었을 때 사라. 그런데 그날 종가는 아무도 얘기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날 종가에 따라서 이평선이 그날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자 21선이 여기 예를 들면 21선 붙었으니까 사라 하는데 그날 종가가 확 올라버리면 이평선도 확 올라버리는 거예요. 반평균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 반평균이 올라가니까 5일선이 올라가면서 그날을 안 찍었던 자리가 찍게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날이 아래꼬리가 이렇게 달았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달았는데 만약에 종가가 확 올라가 버리면 이게 네. 이평선이 올라가 버린다. 네.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5일 이동평균선이든 붙었을 때 사라 하는데 그거는 오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류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네. 이 차트 매매는 한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네.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네. 지워라. 지우고 어느 정도 매도 할 때 네. 타이밍 잡는 비법으로 활용하고 네. 그 다음에 맞지 않을 수 있다. 꼭 맞지 않을 수 있다.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한 70%를 네. 70% 정도 맞을 수 있으니까 대신에 어중간하게 공부하면 안 되고 네. 확실하게 공부해가지고 나만의 기법을 아. 빨리 정립을 해라. 오늘 이제 차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분들한테 네. 그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건 뭘까요? 차트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세력들은 역이용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주들은 네. 일부러 차트를 깨버리기도 하고 네네. 또 일부러 올라가는 척을 만들어 놓고 네. 뚫는 척 만들어 놓고 팔아먹는 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트를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고 그걸 또 활용하셔야 되고 같이 기본적인 분석을 먼저 하시고 네. 그러면은 오히려 제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깨는 차트에서 오히려 제 같은 경우 땡큐하고 삽니다. 그래서 깨는 차트에서 오히려 더 사고 네. 반대로 뚫는 차트에서 오히려 또 팔기도 네. 합니다. 음. 그래서 그걸 오히려 역이용하는 세력들도 있다. 음.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분석을 먼저 하시라.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차트라는 정보가 어쨌든 제공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보조 지표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렇죠. 하면은 왜냐면은 무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같으면 창으로 만나 싸우다가 방패가 네.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날짜가 이제 4월 21일인데 좀 시청자분들한테 또 마지막으로 뭐 인사 한번 해주신다면 뭐 장을 대응하는 방법이라든가 다음에는 또 5월 달에 또 만나 뵐 것 같은데. 사실 좋은 네. 종목 들고 있으면은 결국은 네. 다 올라옵니다. 그게 보면은 그렇죠. 주변에도 이렇게 마음 급하시거나 네. 이런 분들이 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내가 주식이 좀 실패했다고 빨리 벌려고 막 이거 여기저기 막 불나방처럼 옮겨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죠, 너무 많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실패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죠. 좋은 주식을 사서 네. 기다리고 있으면은 최근에 내가 솔직히 장롱 주식이라고 하죠. 주식은 제 같은 경우는 장롱에 처박아 놓듯이 옷을 처박아 놓듯이 처박아 놓고 있으면은 그게 결국은 다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도 제가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처박은 주식들이 대부분 네. 다 100%대 다 올라왔어요. 근데 회사가 가치가 좋고 네. 이런 기업들인데 예를 들면 최근에 건설주들도 많이 네.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PER이 1대인 기업도 있었어요. PER이 1위 기업이 이제 2대도 올라온 기업도 있어요. 네. 2대, 3대. 네.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기업이잖아요. PBR로 따지면 0.2. 그래서 그쵸. 말은 했는데 그런 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최근에 한 100%는 아니고 한 네. 70% 이렇게 오른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결국은 주가가 다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너무 차트라든지 시세라든지 남들을 쫓아가는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네. 오히려 내만의 그걸 빨리 미리 사서 잘 눌러 앉아 계시다 보면 네. 결국 올라간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대표님 이야기 들으면서. 네. 이게 우리가 좋은 종목을 찾아서 당연히 샀을 거잖아요. 네. 안 오른 종목을 사진 않을 거잖아요. 본인 맞습니다. 판단에서는. 네, 네. 그럼 좋은 종목을 찾아서 샀으면 네. 우리가 이 친구가 이 종목이 이 주식 이 네, 회사가 네. 좀 오를 때까지 좀 기다려주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자녀분들이 뭔가 성적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네. 성적이 그만큼 또 오르진 않잖아요. 네, 네. 근데 막 재촉하고 뭐라 하면 네. 오히려 더 성적이 좀 잘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처럼 아니 이 성적처럼 이 주식 투자도 내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했으면 좀 10% 20%대 파는 게 아니라 좀 오를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네. 조급함을 버리는 네, 것도. 좀 여유를 가지고 또 네. 그러니까 좋은 주식 사서 그쵸. 좀 여유로운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로는 예를 들고 마음 심리적으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은 네. 그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오늘 대표님의 이제 차트 교육을 들으면서 이제 좀 차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또 다음 달에는 5월 달에 뵙는 거죠? 네, 5월달에 다른 거 좋은 거. 또 다른 무기 뭐 들고 오실 건가요? 무기 좀 많으시잖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좋은 거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배송님은 슈퍼개미 배진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